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중개 대상으로 계약이 철회된 후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는 처벌될까요? 입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행위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는데 매수인이 계약 의사를 철회하여 계약금이 반환된 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피중개시는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21년 9월 1일 대구 달서구 행운동 1004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옥매씨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업체 직원인 A씨를 통하여 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매수남씨는 전화로 B씨에게 이 분양권을 매수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 후 2021년 9월 4일 P중개시 중개하에 이옥매씨와 매수남씨 간의 분양권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매수남씨는 같은 날 이옥매씨에게 분양권 매매 대금의 일부로서 2,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매수남씨는 2021년 9월 6일 P중개시를 통하여 이옥매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이옥매씨는 2,200만원을 매수남씨에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다 P중개시는 같은 날 이 분양권을 자신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옥매씨를 매도인으로 P중개시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 대금을 4,300만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P중개시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 P씨는 이옥매씨는 중개 의뢰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옥매씨와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그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거래 유형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신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옥매씨는 P중개시에게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 중개를 의뢰한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 의뢰인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6호의 이혼 확인 사건에서 입법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직접 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가격 조작, 허위 정보 제공 등 개별 불법적인 거래 유형만 금지시키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불법적인 거래 유형만을 금지하는 것은 객관적인 가치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거래의 특성, 개별 부동산 거래의 비공개성, 거래 당사자의 내심 또는 의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불법적인 거래 행위로 인한 이득은 상당히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이 개별 유형 금지 방식으로는 심판 대상 조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판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직접 거래 일반을 금지하는 규정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거래의 목적, 가격 예공 여부, 공인중개사가 취한 이익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사이의 직접 거래를 금하고 있는 바 설령 P중개시가 중개 의뢰인 이옥매씨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한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애국시켜 형성할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급등 또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죄책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P중개시가 중개 의뢰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의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중개시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중개시가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약식 명령형 벌금 600만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에서 피중개시는 이옥매씨가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아마도 이옥매씨와 매수남씨와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옥매씨는 중개 의뢰인이 아니고 피중개시 또한 부동산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이 아닌 분양권 매매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중개시가 이 오피스텔 1004호 분양권에 관하여 정보를 독점하고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감안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행위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에서 이 영매씨가 당초 분양권 매매 가격보다 가격이 상승하자 피중개시에게 매매 가격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씨의 고소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B씨는 2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으나 분양권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